안녕하십니까, 시대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 안뜰 테라스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테라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주방문을 열고 나와도 테라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길이는 한 4.7m고요. 가로폭은 3.5m 정도 되는 한 5.5평 남짓한 작다면 작고 좀 크다면 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전원주택에서의 이런 5.5평 5평에서 6평의 공간이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다. 이 테라스 공간이 전원주택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전원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일요일 날은 어떻게 보내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생활에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주말이 기다려지고요. 주말 되면 또는 공휴일이 되면 아침 한 8시나 8시 반쯤에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커피 한 잔 내려서 이 테라스 공간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커피 마시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긴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심심하거나 커피를 이렇게 오랫동안 마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안뜰에서 마시는 이 커피는 뭐랄까 좀 약간 여유를 느낀다고 할까요? 어떤 여유스러움이 있고요. 또 커피를 마시면서 멍하게 이 소나무며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만큼 의식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거겠죠. 그래서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주중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테라스 공간이 있는 전원주택도 있을 거고요. 이 테라스 공간이 없는 전원주택도 있을 겁니다. 혹시 테라스 공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한 경우라면 적극 이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전원주택은 뭐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야만이 비로소 그 장소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자꾸 퇴색되고 또 자주 이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공간이 불편한 공간, 유용한 공간이 아니라 불편한 공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들 때도 힘들게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그것도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또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또 정성도 투자하고 또 관리도 해서 그 공간이 점차 좋아지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점차 좋아지는 공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 안뜰 데코 공간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식구가 4식구니까 4인용 테이블과 의자가 있죠. 그리고 바베큐 그릴이 있고요. 뒤에는 그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조그마한 미니 풀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도 있고요. 충분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규모상 대지 80평에 그 다음에 건축 40평에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최대 크기가 15평에 그 중에 6평의 공간이
저희가 최적으로 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 저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자,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했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바깥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을 겁니다. 실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실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바깥의 활동을 굳이 바깥에서 나와서 커피를 차를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이런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못 느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전원에 있다 보니까 굳이 바깥에 나오지 않아도 실내에서 보는 풍경이 전원 밖에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원 생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전원에서 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잡초도 뽑고 뭔가 집안일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하고 눈을 치워야 되고 낙엽을 쓸어야 되며 잔디를 깎아야 되고 문을 열고 나오면 보이는 게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문 열고 나와서 뭔가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역시도 그 어떤 생활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어떤 습관에 기여한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 내서 차를 마시고 또 나와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멍도 때리면서 이렇게 외부 활동에서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그 이후로는 나와서 이렇게 쉬는 것도 하나의 휴식이며 좋은 어떤 시간이 될 건데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평상시에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왠지 노동이나 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후 생활에서 문 열고 나와서 뭐 일은 물론 많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이 굳이 할 일이 없어도 이렇게 안뜰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사색하고 하면 참 좋은 어떤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후 생활을 하면서 실내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우리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전후 생활은 집도 잘 만들어 놔야 되지만 실내도 또 실외도 마당도 있고 또 안뜰도 있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실외 공간이. 그 중에 가장 유용한 공간이 저는 이 안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집은 이 안뜰을 데크를 깔고 썬룸을 만들어서 위로는 투명하게 유리 또는 아크릴로 위를 천장을 마감하고 벽을 다 투명한 벽으로 막고 이렇게 문을 달아서 오픈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카페처럼. 뭐 그런 공간도 물론 좋겠지만 뭐 그런 공간이든 데크 공간이든 간에 주방하고의 어떤 그 동선이 짧아야 됩니다. 너무 멀게 되면 자꾸 불편해지고요. 불편해지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전원주택의 모든 그 공간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주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창고든 안뜰이든 마당이든 모든 공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요. 데크 나무는 올스테일도 발라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썩지 않고요. 뭐 창고도 마찬가지고요. 목재 마감되어 있는 것도 때 되면 2, 3년에 한 번씩 올스테일을 발라줘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이용하면서 관리를 해야만이 그 공간을 잘 쓰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당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당을 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은 하지만 실제 마당은 아무리 커도 활용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너무 짧고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초록의 잔디 마당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6개월은 초록이 아니죠. 예, 초록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크면 잔디를 베는 것도 힘들고 잡초를 뽑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잔디가 깔린 공간은 최소로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잔디와 안뜰 데크, 테라스 공간을 비율로 따지자면 한 5대5 정도. 이 테라스 공간도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크를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커버리면 데크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데크 성질이 나무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이제 약간의 플라스틱 성질의 데크도 나오지만 그 플라스틱 성질의 데크가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명이 한 5, 6년 정도 되고요. 이 나무 데크 수명은 올스테이를 바르지 않는 경우, 순수 올스테이를 바르지 않는 수명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바르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수명은 한 4년, 3, 4년 정도 되고요. 올스테인을 한 2년마다 한 번씩 발라준다면, 저희가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데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테인을 2년마다 한 번씩 발라준다면 수명은 10년에서 1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존 데크가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좀 짧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뜰 데크가 깔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커도 데크 관리가 힘들고요. 또 이제 데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안뜰에 까는 데크는 조금 두꺼운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뜰에서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요. 가령 애들이 있다면 줄넘기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체육기구, 트레이닝 기구를, 무거운 기구를 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크가 나무가 너무 얇으면, 제가 조금 얇아서 출렁거리거든요. 이게 뛸 경우에 좀 출렁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데크를 좀 두꺼운 재질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줄넘기나,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운동기구도 무거운 걸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 깐다면 좀 두꺼운 재질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요. 너무 면적이 크면 데크 까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너무 크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뜰 테라스 공간을, 물론 이제 도시명 전원주택이나 도시명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필지가 작습니다. 필지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테라스를 만들게 되면 이웃집과 바로 접해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자체가 내 개인 공간이지만 옆집과 바로 붙어 있다면 뭐 식사를 하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차를 한잔 마실 때도 좀 눈치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옆집과의 이 안뜰과의 거리를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옆집과의 거리는 한 3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조경수를 심어서 오죽이나, 제 같은 경우 지금 오죽으로 돼 있고요. 오죽을 심어서 약간의 시선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3m 정도면 목소리도 뭐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 좀 옆집까지 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앞집하고도 사이가 적어도 도로하고도 한 3, 4m, 예. 이제 안전한 거리는 제가 봤을 때 한 7m에서 10m 정도면, 도로하고는 거리, 저희가 이제 한 10에서 15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저는 도로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차가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지만, 도로에서 저를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보이겠지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거리를 한 8m에서 10m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m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은 실제로 우리가 대충은 보이지만 자세히 안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보니까 그런 집을 설계하거나 안뜰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도로하고는 한 8m, 10m 정도, 이웃집하고는 한 3m 정도를 거리를 두게 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경수로 심어서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안전한 프라이빗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안뜰 테라스 공간을 도시명 단독주택 만든 것처럼 이 중정을 파서 만드는, 요즘은 많이 만듭니다. 중정을 파서 집은 외곽으로 채우고요, 외부로 채우고 가운데를 중정을 파서 하늘을 뻥 뚫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드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물론 뭐 실내에서 봐서는 괜찮은데요. 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안뜰이라는 이 공간은 물론 하늘과 천장도 뚫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햇볕도 들여야 되고, 물론 위에서 직선으로 듣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바람이. 예, 바람이 위에서도 물론 통하지만 바람이 옆으로 들고 나고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안뜰의 어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요. 어떤 날씨의 변화도 실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정을 파서 하늘은 뚫려 있지만 중정을 파서 사방이 막혀 있다면 물론 중정 밖에서 봤을 때는 외부지만 우리가 이 실내에서 그 중정을 봤을 때는 크게 실내하고 실외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정을 파게 되더라도 어느 양쪽은 창문을 달아서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활용도도 높이고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의 구별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원주택이 너무 실내만 강조가 되게 되면, 실내 생활만 하게 되면 전원주택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그거 역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아마. 실내에만 치중돼 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원에 살지만서도 사방을 둘러도 전원이고 경치도 좋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여행을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체가 이 숲속이고 전원인데 자꾸 이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싶고 이렇게 좀 약간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답답함이죠. 네. 아파트의 답답함과 또 전원주택의 답답함이 모양을 봐서는 다르지만 실제 그 답답함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엔 물리적으로도 답답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실제 내부적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전원주택의 답답함은 물리적으로는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지만서도 일단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치가 아름답고 뻥 뚫려서 좋은데,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자주 봤을 때, 매일 본다면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이 조망일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명 주택이 협소하고 작고 또 이 집과 집 사이가 붙어 있지만 그래도 좀 덜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경치가 고정되지 않고 가끔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리고 옆집에 집들도 있지만서도 앞집 옆집 가끔 불도 켜지고요, 저녁에 불도 켜지고 또 불도 꺼지고, 이런 어떤 이 도심 속 주택의 이 단점이 또 전원생활의 또 장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원생활이라 그래서 초원에 아주 아름다운 집 한 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정말 보기에 좋은 집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초원의 집 한 채 아름답지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쵸? 우리가 볼 때도 잠깐 볼 때는 아름답지만 이게 조금 더 보게 되면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밤 되면 사방이 깜깜하죠. 보이지 않는 경치죠. 밤 되면 보이지 않는 경치죠. 깜깜하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초록이 무성해서 파릇파릇하죠. 하지만 그 초록이 봄에는 전부 다 초록초록하고요.
가을에는 전부 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랄까요, 같이 변하니까 봄에는 전부 다 초록하고 또 가을에는 전부 다 낙엽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좀 쓸쓸하게 하니까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